네,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원대학교에 있는 김준현입니다. 오늘은 천연골 유기농 소재 개발에서 피부과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됐어요.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현재 배경, 그다음에 현재 기술, 미래의 방향, 그다음에 협력 모델, 그다음에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강연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토론하려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탄 없이 중간에 아무 때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통계자료, 미국 국제무역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 프랑스를 제치고서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략 17억 달러, 그 다음에 프랑스가 12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200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미국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1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 돈으로 따지면 대략 2조 5천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1년 동안에. 자, 그러면 그 위에도 지금 보면 레이저 되나요? 포인트는 밑에 거, 제일 밑에 거. 이거요? 제가 할 줄 잘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2조 5천억 원, 프랑스, 그 다음에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K-뷰티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 대한 평가가 뭔가 보면은 품질이 좋고 저렴하다. 이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냐? 유기농 중심으로 가고 뷰티가 위상이 증가하고 클린 뷰티, 비건 뷰티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가치 중시하는 가치도 변화하고 있다. 피부 안전성, 지속 가능성, 인증 제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조그만 새우도 큰 고래가 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기업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민혁 전통 한박 소재에다가 현대 이미지 갖다 추가해가지고 밝은 쌀 선크림 쌀 추출물하고 발효곡물 만든 거죠. 거기 추출물 넣은 거예요. 참신한 이미지. 그다음에 티리티르는 쿠션. 그래가지고 커버력이 좋아서 일본 시장에서 대략 3천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 토너. 이거는 동해바다 울릉도 해양 심층수 미네랄 성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순수한 이미지로 지금 2천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카는 비동물성 오일, 배관 제품으로 립스틱, 색조 화장품으로 해서 일본 시장에서 대략 9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닥터지, 마녀공장 등등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힐은 마스크팩으로 대박 쳐가지고 대략 지금 현재 연 2,6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우에서 고래가 된 데도 있고요. 반대로 고래에서 새우가 된 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진 데도 꽤 많습니다. 방심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고래가 새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1등 전 세계 1등했던 노키아 휴대폰, 뭐 모토로라, 블랙베리, 뭐 HP, 코닥, 도시바, 소니 전부 다 몰락했습니다. 공통점은 현실에 안주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점점 나라마다 국가별로 인증도 증가하고 규제 장벽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그 불란서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코스모스, 그 다음에 미국의 NOP 등 뭐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나라별로. 그리고 현재 동물 실험 금지한 국가는 45개국인데 아마 이거 대폭 늘어날 겁니다. 100 몇 개 이상은 곧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물하고 추출 용매, 이게 메탄올로 만든 건지 에탄올 만든 건지 핵산인지 이제 꼭 반드시 의무화도 한국의 경우도 2024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마 다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냥 가면 갈수록 기업 경영하기 힘들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협 중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외국에 전시에 나가가지고 외국 제품 카피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저가 화장품으로 엄청나게 좀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가지고 위에서는 미국, 프랑스 맡기기도 힘들고 이제는 중국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중간에 샌드위치 신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K-뷰티가 가려면 어떻게 되겠냐? 한번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독창적인 소재 개발 역량 부족, 수입 원료 우선성, 그 다음에 지역 자원 미활용, 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K-뷰티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관세 장벽, 자칫 방심하면 수출 경쟁력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한 개발 연구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 기초 제형 소재 개발, 그다음에 의료 양리 기술 개발한 창의적인 소재 개발, 이거에다가 지금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맞춤형 화장품 만들어서 인증 규제 대응 구축하는데 우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도를 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관학이 지역의 경기 지역권의 상관학 협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독창적 소재 개발하는 방안,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계속 접목 활용해 가고 있는 피부 질환 치료제 개발 기술 개발에서 힌트를 얻는 방안, 그 다음에 미용 건강 증진 분야의 잠재 수요를 찾아내 가지고 그 시장 창출하는 방안, 그게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추구의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미래 방향은 많은 분들이 전 세계 60억 인구죠. 그러면 그 나라가 한 200개 되고요. 인구가 60억이니까 그 문화적 배경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바이오 데이터 기반에서 피부 맞춤형 연구로 앞으로 미래형 화장품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량 다품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잠재 수요를 찾기 위해서 고기능성 전용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트렌드를 보면은 피부 미생물, 뭐 엑소정, 그다음에 유산균 이런 쪽에 관심 많은 기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항염 소재, 뭐 노화 방지, 피부 진정. 그래서 2차 대사 프리펜으로 이용한 식물 유래 활성 소재에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림 뷰티 기술로 고객들이 방부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방부제, 무합성 향료,
이런 포뮬러 기술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민감성 피부가 많아져가지고 요즘 고객들이 그 저자극 테스트하는 기반한 화장품 개발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미용 분야 발전 방향은 고기능성 피부과학을 기본으로 한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 그다음에 개인 피부 타입에 맞는 개인 맞춤형 케어. 그러니까 60억 인구에 맞는 걸 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다음에 피부노 업체, 젊음 유지를 위한 그 개인의 모든 사람의 욕망,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방안, 그걸 기술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활용되는 기술이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 기술, 나노 기술을 우리 피부과학에 접목하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미래 화장품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학이나 공공기관, 기업에 협력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그런 자원을 화장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내야 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 경우에는 그 넓은 그 농가들하고 협력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많은 제품들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지역 농가하고 협력해서 그 원료 지속 가능한 원료 생산 체계하는 구축, 그것이 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소재 개발하려고 우리 노력을 많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그 호천 가평 지역의 식물자원 스크리닝 해가지고 연가원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알러지 효능이 있다든지 미백의 효능 있는 식물들을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권 화성의 바다의 갈조류, 그 다음에 바다의 어류 소재 자원, 갯벌 염생 자원 수원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강원도, 제주, 남해, 남원시 봉황군에서도 소재 개발, 천연 소재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지금 수원대학교 캠퍼스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대략 50만 평이 생명공학과 실습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배 실습지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재배되는 꽃 식물들이 꽤 많은데 여기는 전부 비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저절로 저희가 자라나야 됩니다.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거기서 작약으로 이용해서 화장품 원료 개발 성공하고 무궁화로 화장품 원료, 식용꽃 추출 공정 특허, 탈모 화장품 원료 개발, 미백 기능성 화합물 라이브러리 구축되어 있고 인공비양 피부세포로 3D 바이오 프린팅 센터를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 남부권은 굉장히 우리가 소재 개발하기에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근처에 있는 오산 물향기 수목원 연구소, 굉장히 넓은 지역에 많은 식물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의 우리꽃 식물원, 그 다음에 수원대 실습지 50만 평, 그 다음에 수원대 근처에 있는 수원 칠보산의 서울대 합숙림이 엄청나게 울창하게 지금 수많은 식물 자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잘하면 구성 파트너들이 구성을 잘하면 우리도 경쟁력 갖출 수 있게 지속력 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가 오산시역이야 오산시고요. 오산시에 그 기장산업단지 화장품 기업들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옆에 화성시고요. 그 옆에 용인시, 그다음에 수원시. 그래서 이 경기 남부권에 화장품 기업들이 있는 그 특화 산업벨트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세계 주도를 하려면 몇 가지 전략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초 색조 위에서 천연율 유기농 고부가 소재 개발, 이걸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인풋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우리 지금 중소기업 기술진들이
그 서포팅하기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이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불란사하고 이태리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향, 식물 정유 오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향수는 우리나라에서 100%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향사라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제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엄청난 고부가 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가 우리가 파고들어야 하는 돌파구 에어랩. 그 다음에 지금 로레알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헤어 제품들, 여기도 우리가 고부가가치 제품 소재만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많은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이 전 세계에서 좀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 수출을 못해가지고 망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과학이 제품이 개발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가끔마다 이제 고객 수요 단순 조사해가지고 이제 뭐 뭘 좋아하냐, 무슨 색깔 좋아하냐, 뭐 그런 식으로 조사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잠재 수요를 개발해내야 된다. 제품 유행을 선도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반 제품 개발 판매하고 세워서 다양한 문화 배경, 전 세계 60억 인구에 맞춤 다방향 천연 소재를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해줘야 되고 여러 대학의 그 새로운 천연물 소재 개발 어세이를 창의적으로 개발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기업의 그 열정, 역량, 지역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대에서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피부과학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판매됐던 탈모 예방제를 보면 원리가 그 두피에 혈관 있죠. 혈관을 넓히면 영양분이 많이 갈 거 아니야, 머리. 그래서 워낙에 피워가지고 거기서 머리가 많이 나게 한다. 그런 기본 원리에 의해가지고 이 제품이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략 한 5%, 100명이 이 사용을 하면은 대략 5% 사람에게서 아가 솜털 같은 게 조금 매끄당 납니다. 그런데도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전 세계 인구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방이 엄청나게 피부과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OTC로 지금 약국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작용이 심해요. 여기 보면 자극, 가려움증, 건조감. 그러니까 이게 막 가려워지니까 막 긁으니까 이체 감염돼가지고 막 더 염증 생겨가지고 골마가지고 더 병원 가야 돼. 이런 악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주요 부작용이 이제 혈관을 넓혔으니까 막 심장에서 펌프질하게 되죠. 그래서 맥박이 빨라지고, 그래서 빈맥이 되고 이런 부작용.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업계에서 이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이고 그래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여기 DHT라는 물질이 많아지면 모낭에 영향을 줘가지고 모발이 많이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DHT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그랬더니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에서 인체 내 효소에 의해 가지고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효소에 의해서 그 DHT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이 효소를 공격하면 DHT가 안 만들어지니까 탈모가 중지될 거다. 그런 컨셉으로 엄청나게 돈을 몇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약물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요 페나스트라이드라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DHT라는 물질로 환원되는 것을 효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스몰 모리큘, 저분자 모리큘을 찾았어요. 페나스트라이드.
그다음에 그거의 유사체인 두타스트레이드. 이거 이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녹시딜 부작용을 고생했던 사람은 엄청나게 환호하면서 이거 엄청나게 처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자, 더 큰 문제야. 그 부작용을 보면 매일 이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이 증가하고 성욕 감퇴, 발기부전, 사장의 감소, 뭐 남성 유방 크기 증가하고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 도대체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냐? 매일매일. 그래서 그럼 부작용 중에 더 효능 좋은 거 없을까? 그걸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DHT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이 5알파 리덕테이스인데,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지는데 우리 인체 내에 수많은 생화학 패스웨이가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그러면 생성되고 만들어져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요 맨 위에 보면 콜레스테롤, 우리 그 혈관 속에 흐르는 우리 삼겹살 먹으면 많아진다고 그러죠. 콜레스테롤. 그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여 가지 효소에 의해 가지고 체내 효소에 의해 가지고 생합성이 돼 가지고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고 DHT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설은 여기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효소가 관계된 것은 그 중에 몇 개를 우리가 조절해주면 억제하면은 DHT 생성이 억제될 것이다. 그러면서 부작용은 줄어질 것이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는 예상을 하고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실험실에 있던 그 추출물 굉장히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그 문항세포의 세포주의 생존력 안전성 시험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로 이제 생존을 증가시키는 문항세포 증가시키는 몇 가지 후보 물질을 찾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테스트해 가지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의 억제 효능이 어떤 것이 제일 효능이 좋은 걸 몇 가지를 테스트를 했더니 좀 한 3가지가 줄어졌어요. 그러니까 몇백 가지에서 3가지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잠깐만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해서 그 논문이 대략 2024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3가지 추출물은 고삼하고 세기풀하고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이셔를 조절해 가지고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테스트해 본 결과 그 특정 레시피에서 컴포지션에서 이 문항세포 증가가 한 2배 이상 더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임상 시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주 동안 처리했더니 모낭이 증가하고 사이즈 증가하고요. 피지 분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주, 16주, 24주 되게 한 6개월 동안 이제 임상 시험을 한 결과 여기 보면 앞에 보통 앞머리가 많이 빠지는 남성들은 그 앞머리 부분부터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앞머리 부분에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그거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 보시면은 블랙은 우리 시로 든 거고요. 그린 컬러는 그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에 비해서 대략 2배에서 3배 정도 그 에어리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모발 숫자 변화 그걸 체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포토트리코그램이라는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환자 수가 이제 여럿인데 어떤 환자의 경우는 반응을 거의 안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서는 반응하는 분에서는 대략 2배에서 3배 정도 블랙 그래프에 비해서 그린 그래프가 훨씬 적죠. 그래서 이 블랙이 치료 처리한 그 분에서는 대략 2배에서 3배 정도 모발 숫자가 더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반응을 거의 안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예전에 미녹시딜이 대략 5% 반응하는데도 FDA 승인받은 거 거의 동일한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개발하는 분들끼리 제일 공통된 고민은 이제 피부 흡수율입니다. 앞만 좋은 거 있으면 뭐해? 피부로 안 들어가면 끝인데.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죄송해요. 여기서 보면 그 피부과학 사업단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업들에 계신 분들한테. 그랬더니 제일 1순위로 제일 꼽은 것이 여기 보면 피부 흡수에 관련된 기술 개발, 그것이 1등으로 뽑혔어요. 설문조사에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많이 이제 최근에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부 각질층을 통과해서 1mm 정도 표피하고 진피층에다가 약물 전달하는 기술. 그러니까 표피에다가 아주 작은 마이크로 단위 구멍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약물을 넣자,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주로 실리콘, 반도체에 사용했던 실리콘하고 금형을 이용해가지고 마이크들을 배치해가지고 지금 저 다이소나 올리브영에서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해 보면 실리콘 마이크로니드는 만드는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금속 마이크는 만드는데 복잡해. 그다음에 거기 불순물 들어가게 되겠죠. 만든 제조 공정도에서. 그러면 산화 여러 대면서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생분해 고분자, 저절로 분해되는 고분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분해 고분자 마이크로니들로 패치를 만들게 되면은 시간 비용 절감되죠. 그 다음에 제조가 간단해요. 그냥 섞어가지고 넣어서 그리고 완전히 분해가 돼요. 나중에 쓰고 나면 이건 되게 좋죠.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는 PLA하고 PCL을 사용을 했습니다. PLA는 폴리락틱 애시드고 PCL은 폴리카본 락톤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섞고 거기다가 히스피딘, 그 버섯의 유효 성분으로 잘 알려진 그 미백 성분을 가진 히스피딘하고 섞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성 테스트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얘가 진짜 들어가서 이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세포주에서 이 멜라노마 세포주를 가지고서 히스피딘하고 생분해고혈자를 섞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피딘 농도를 쭉 증가시켰을 때 멜라닌 생성이 줄어들고, 역시 히스피딘하고 마이크로니들 복합체 시료 복합체 했을 때도 역시 멜라닌 생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멜라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죠?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전성하고 항염성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대식세포주를 가지고서 테스트해 본 결과 그 PCL이나 PLA를 했을 때는 세포 안전성이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항염 지표 마이커인 나이트릭 옥사이드 NO 테스트를 해보면은 LPS 기준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염증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라이저나 웨스턴 블롯이나 모두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균 효과가 있는가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 감염 미생물계로 많이 알려진 것들 가지고서 페이퍼 디스커스를 해보면은 농도를 10마이크로몰이나 20마이크로몰로 해주면은 거기 투명층이 생겨가지고 얘가 피부에도 항균 효과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제가 EGF 리셉터로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쭉 몇십 년 연구를 해왔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물질을 해가지고 좀 더 계속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53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가려움증, 아토피 피부염, 장벽 개선, 기능성 화장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 피부 성장인자 안전성 증명에는 여러 가지 저분자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정환의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 OTC 등등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아가들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해가지고 환경 원인에 해가지고 그 가려움증,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입어가지고 가려움증 생기면 그걸 또 긁으면 또 2차 감염돼가지고 막 더 커져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요즘 올가닉 연구하시는 많은 기업들에서 굉장히 관심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료, 얼굴 아토피 있는 분한테 여기 해보면 처리 전하고 2주 처리 후에 보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서 이 빔에서 잘 안 나타나는데 그 랩탑에서는 되게 확실해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다리 아토피 피부의 경우도 처리해주면 훨씬 더 일주일 처리해주면 확실하게 헤어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EGF가 우리 피부 세포에 있는 EGF 리셉터하고 바인딩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신호전달 물질이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핵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시를 해줘가지고 EGF 들어간 화장품 바르면 얼굴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어디 나가면 이쁘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본 컨셉은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요. 그래서 이 EGF가 여기서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재생 효과, 주름, 보습, 혈관, 색소 침착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나게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많은 제품 개발이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탈모 억제에서 새로운 기전 찾는 거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막 화장품 이게 또 이제 관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 아이 코스메틱스, 오럴 코스메틱스, 네이슬 이건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에 관련된 화장품 이것이 저 틈새 시장으로 우리가 개발해 볼 만하다.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이게 면역하고 양약하고 접목된 분야에서 에어리어가 되게 돌파해 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 실험실에 지금 있는 그 3D 바이오 프린팅 기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인공 피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안전성 테스트, 유효성 테스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사업단에서 설문조사 해봤어요. 그럼 어떤 전문 인력이 지금 많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47%가 기초연구 인력이 모자란다. 그 다음에 여기 24%는 제품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 이 두 개 합치면은 대략 70% 훨씬 넘죠. 예, 설문 답변하신 기업들이 70% 이상이 이런 실무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계속 K-뷰티가 세계 1등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경기 남부권의 화장품 산업 특화 캠퍼스 클러스터에 거기다 화장품 단과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최초로 거기다 이제 감성과 소재과 인증과 상품계,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이런 파트들 단과 대학의 안에 학과들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K-뷰티 돌파할 수 있는 인력을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 기존의 화장품 학과 매 수십 군데 만든 화장품 학과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 이론 가르치느라고 전혀 K-뷰티하고는 동떨어진 교육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걸 하기 위해서 화장품 단과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업하고 대학하고 정부하고 공동 협력해서 직접 교육도 같이 지금까지는 학과 만들어 놓은 교수님한테나 떠맡겼는데 이제 기업의 임직원하고 교수하고 같이 팀으로 교육하는 실무 교육해가죠. 그래서 K-뷰티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개발에 직접 투입할 수 있고 제품화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조금 늦으면 중국한테 분명히 다 잡혀먹을 게 뻔합니다. 몇 년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몇 년 내로 우리는 저 아까 순위 1등이었는데 저 10등 앞으로 밀려날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장품 단과대학의 기본 구조는 제가 생각하는 감성공학과, 화장품공학과, 소재공학과, 뷰티 인증 규제, 상품기획, 그다음에 생산품질 관리 각각 이렇게 5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불란서나 저 미국하고 붙어볼만 하다. 몇 년 안에. 그러면 지금 몇 군데 대학하고는 저희하고 이제 소재 개발, 화장품 소재 개발을 위해서 MOU 체결하고 지금 소재 개발소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양리 기전, 그러니까 여러 전공 분야 교수님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 양리 기전에서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기능을 알아낼 수 있는 어세이를 개발할 것이냐. 그 되게 정교하게 개발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로 개발해서 생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 아이디어를 계속 펌프질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기업에서는 사업하는, 그 사업하고 잠재수요 창출해서 통째 시장 돌파해서 마케팅으로 연결시켜줘야 된다. 그런 시스템이 선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피부 사업단에서 이제 설문조사 또 한 걸 볼게요. 지금 국산화가 제일 필요하다고 설문조사 기업들한테 죄송해요. 한 결과 1등이 자외선 차단제, 2등 계면 활성제 두 개가 지금 제일 빨리 소재 개발을 하면 좋겠다. 그런 대다수 설문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 화장품도 준비를 해가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10년 있다가 먹거리를 미리 만들어 천천히 시간 걸리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 효소 처리 발효전 재기반 기술한 화장품, 그다음에 피부 반응 AI 예측하는 소재 개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폐기물 업사이클링, 그다음에 3D 인공 피부 동물 실험 대체 기술 개발 이것도 다 한 10년, 5년에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준비해 가야지만 그때 가서 준비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경쟁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증은 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좀 나라마다 난리니까 인증, 불란서 코스모스 인증. 그다음에 여러 가지 GMP 연계돼 가지고 생산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훈련시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린 뷰티 여러 가지 요즘 인기죠. 그래가지고 국내도 있고 해외도 이제 많은데 해외 경우에 이제 코달리, 그다음에 독일 거 하우스카, 그다음에 국내에서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군데가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로 합치면 지역에 있는 우리의 자원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역 천연물
그걸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력이 투여돼야 된다. 정교한 어세이 개발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임상지원 과제 지원 정부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기업에서 상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그 설명하면 이제 국비하고 지자체에서 산업협력 지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 단가대학 신설이 요 조만간에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몇 년 안에 중국한테 안 잡혀 먹는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사업단에서 설문조사 한 번 더 보면 이제 지금 투자가 제일 필요한 소재 기술이 뭐냐? 그랬더니 1등이 압도적으로 신규 타겟 소재 개발을 해야 된다. 설문조사에서요. 그럼 신규 타겟 소재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자, 보죠.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 지금 경기 남부 지역의 천연 유기농 산업 특화 벨트 거기에 기업 대학의 산업협력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대학하고 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 토대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연구 분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운영 돌려야 되니까 운영을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단가대학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개 다섯 개 전공학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인력을 만들어야지만 독보적으로 KBT가 지속성 있게 1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 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역의 자원 소재를 활성화한 교육과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래형 바이오비티 산업 기반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몇 년 후, 그다음에 5년 후, 10년 후가 준비가 돼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KBT가 계속 확산 발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 말씀드리고요. 뭐 의견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사하시면서 하시죠. 예? 식사하시면서. 아 그래요? 오늘 여기 장소가 하고 직원들이 다 다시 나가야 돼.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저기 양미약이 화장품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탕약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교수님 지금 독일에 계시다 보니 그동안 한번 접촉했던 건 온라인이나 실험에서 이렇게 좀 실험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